오거돈 시장의 민선 7기 출범 6개월 동안 부산 공공기관 임원의 절반 이상이 교체 임명됐습니다. 공공기관 임사를 앞두고 선거 캠프 출신과 관피아 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체 임명된 부산 공공기관 임원의 70% 이상이 이른바 낙하산 인사로 드러났습니다. 조수환 기자입니다. 상임이사를 뽑기 위해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이 게시한 임원 모집 공고문입니다. 민선 7기 공기업 임원진 물갈이가 본격화된 지난 8월 30일부터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접수도 시작 안 된 8월 13일, 부산시와 선의 닿은 인사와 지원 희망자가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놓지 말랍니다. 이미 다 내정이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사장도 아니고 법무장도 내정이 돼 있다고요, 벌써. 이미 아마 캠프에서 정해나 나은 것 같습니다. 그 뒤 10월 15일 상임이사가 임명됐습니다. 신임 상임이사의 경력을 확인했더니 정말로 오거돈 시장 선거 캠프 출신입니다. 와서 업무를 숙지하고 해나간 데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캠프에서 좀 배려를 해주신 거는 맞다고 보시나요? 네. 공모 과정은 모양새일 뿐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임 상임이사가 지원 자격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논란입니다. 저희는 일단 1번부터 7번까지 해당 사항이 없으면 무조건 8호로 해석을 됩니다. 25개 부산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에서 오 시장이 임명하는 임원은 45명. 민선 7기 이후 26명이 교체 임명됐습니다.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부산도시공사 사장,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복지개발원 원장 등 취재팀이 이들의 경력을 확인한 결과 선거 캠프 출신이 절반에 가깝고 관료가 3명, 인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4명으로 무려 70% 이상이 이른바 낙하산 인사로 분류됐습니다. 시민들의 개혁의 의지를 담은 시장입니다. 따라서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달라진 모습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지 않나. 공공기관 인사를 앞두고 오 시장은 선거 캠프와 관피아 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 말이 허언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혁신과 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결과입니다. 취임 6개월, 오 시장의 말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조수아입니다. 부산항을 거쳐 중국으로 가던 컨테이너 안에서 코카인 63kg이 발견됐습니다. 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 따지면 무려 1,900억 원어치인데요. 중남미 범죄 조직이 부산항을 중간기지로 삼아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세관 직원들이 컨테이너 내부에 있던 가방을 꺼냅니다. 가방 속에는 차곡차곡 잘 밀봉된 뭉치가 가득 들었습니다. 밀봉된 봉투를 칼로 뜯어냈더니 흰 가루가 나옵니다. 마약 코카인입니다. 부산항을 거쳐 중국 텐진항으로 가는 환적 화물에서 코카인 63.88kg, 시가 1,900억 원어치가 적발된 겁니다. 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부산항 개항 이래 환적 화물에서 적발한 사상 최대의 규모입니다. 발견 당시 코카인이 담긴 가방은 구리 고철 더미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금속이어서 그런지 전체가 다 시커멓게 나와서 그 속에 어떤 물건이 들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였었던. 항구를 거쳐가는 환적 화물은 보통 파손을 막기 위해 검사를 실시하지는 않지만 이번에는 엑스레이 검사와 함께 내부도 점검했습니다. 이 컨테이너는 지난 10월 에콰도르에서 선박에 실린 뒤 멕시코를 거쳐 부산 북항에 도착했습니다. 멕시코 세관에서 정보를 받은 우리 세관은 부산항에 도착할 때까지 20일 넘게 이 컨테이너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코카인을 담은 컨테이너가 마약 청정 지역인 부산항을 중간 기지로 해서 최종 도착지인 중국에서 보안 검사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중남미 범죄 조직이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세관은 코카인이 국내 유입용은 아니지만 마약 운송 과정에서 국내로 들어올 수도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한 대학교의 여학생 기숙사에 같은 학교 남학생이 침입해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기술사의 허술한 보안이었는데요. 이미 올해 초 학생들은 보다 강한 수준의 보안 체계를 학교 측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부산대 여학생 기숙사는 나름의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출입증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입구, 출입문 앞에서 낯선 사람을 확인하는 경비원, 건물 내외부의 CCTV, 이렇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출입증이 없었던 성범죄 가해 학생은 다른 학생이 기숙사를 나가려고 출입문을 연 사이 이를 통과했습니다. 이때가 새벽 1시 40분쯤, 새벽 1시부터 5시 사이인 경비원의 휴게 시간이어서 가해 학생은 기숙사 본관 3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CCTV 모니터링은 기숙사 방제실에서 이루어지는데 새벽 시간이라 역시 근무자가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왜 다 검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여학생은 이 같은 보안 허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좀 위험한 것 같아요. 휴식 시간. 그래서 그때 일어나가지고 네. 아무도 연락도 안 받으시고. 때문에 학생들은 기숙사가 문을 열기 전인 올해 2월 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 체계를 학교 측에 요구했습니다. 부산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출입증을 찍은 학생 1명만 통과할 수 있게 출입문을 스피드게이트 형태로 개선하고 보안에 공백 시간이 없도록 경비 인력을 배치해달란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검토된 건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나섭니다. 비상 상황이고 많이 우려들 하시고 또 이런 게 안정이 될 때까지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취재진이 기숙사 주변을 돌아보니 외부 담장 높이가 2m도 채 되지 않았고 담장이 아예 없는 부분까지 있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요구해온 부산대 시간 강사들이 파업에 돌입합니다. 한국 비정규 교수 노동조합 부산대 분회는 대학 측과 최종 조정회의가 결렬돼 오늘 오후 2시 대학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부산대 분회는 어제 오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대학 측과 6시간이 넘는 막판 마라톤 단체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쟁점은 사이버 강좌 확대 최소화, 대형 강좌 축소 등 시간 강사 단체 협약서 명기 여부였지만 대학 본부 측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김해 신공항 환경 영향 평가가 부실하다는 제목 일면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해 공항을 확장하는 김해 신공항 건설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서 중대한 하자가 확인돼 김해 신공항 건설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건데요. 국토부와 검증단이 애초 합의한 기준과 달리 국토부 보고서에서는 2,925만 명의 여객 처리와 연간 18만 9천의 운항 횟수가 적용돼 기준 자체가 낮게 설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평강천 하류부의 환경 영향도 검토하지 않고 추후 검토하겠다고 미뤘고 홍수 위험 평가도 생략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증단은 환경 영향 평가의 재검토를 요구했고 국토부는 의견을 재수렴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면의 기사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부산 대부분의 간선도로의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 조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왕복 4차로 미만의 기타 도로는 40km에서 30km로 제한된다는 건데요. 지난해 영도구 전역에서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낮췄더니 전체 사망사고가 31.8%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다음 신문은 부산일보입니다. 일면에 현직 부산시 고위 공직자가 정부 부처 재직 때 비위 조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정부 부처 고위공직자 A씨의 비위를 적발했고 이 공직자가 5개월 만에 국회 수석 전문위원으로 이동한 뒤 현재 부산시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지역 정관계가 술렁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A씨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이 쏟아지고 있지만 A씨는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면의 기사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관련 업계가 최악의 거래 절벽을 맞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지난달 말 기준 부산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6,900여 곳으로 최근 10년 새 가장 저조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올해 1,176곳이 폐업했고 휴업도 96곳에 달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 읽기였습니다.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2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10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어제는 종일 하늘이 뿌였는데요. 오늘 부산의 공기질은 한결 나아져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중서부 지역은 먼지가 계속해서 쌓이면서 대기질이 많이 탁해지겠고요.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 사이 전국이 또다시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고요. 이 안개는 낮 동안에도 몇 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동해안 지역에서는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어서 건조특보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경남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양산, 영하 1도, 창원은 1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9도를 웃돌아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남부 먼 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은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미세먼지로 인해 공기가 탁한 날이 많을 것으로 보여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까지 기온은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고요. 겨울 날씨치고 높게 오르는 기온은 다음 주부터 다시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하루 부산에서 있을 각종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사진과 엽서로 본 극지 특별전이 부산 해양자연사박물관에서 오늘 개막합니다. 내년 2월 10일까지 계속되는 이 전시회에는 극지사진 공모전 수상작 20점을 비롯해 초대 작가 작품 20전, 민간 수집가 문지호 씨의 극지일 엽서와 남극 우표 등을 포함해 5천여 점의 사진과 엽서 등이 전시됩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도시재생대학이 오늘 오후 동구 초량동 LH공사 부산울산본부에서 개최됩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동향과 성공적인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주제로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사례들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부산광역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개소식이 오늘 오후 부산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열립니다. 오늘 행사에는 부산시 관계자 등을 비롯해 100여 명이 참석해 기념식과 함께 센터를 둘러보고 정책 토론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올해 대입 정시 모집 지원 전략을 점검하는 입시 설명회가 오늘 저녁 7시 부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마련됩니다. 서울과 부산 지역 주요 대학들을 중심으로 부산 진학지원단 소속 현직 교사들이 대입 정시 전형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한 주간의 시정 소식과 뒷이야기를 알아보는 시정 브리핑 순서입니다. 지난주에는 오거돈 시장의 문화계 소통 행보가 있었는데요. 간담회 공개 기준이 오락가락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두원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한 주간의 시정 소식을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간담회 공개 기준 오락가락입니다. 오거돈 시장이 지난 11일과 13일 잇따라 지역 예술인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먼저 지난 11일 부산예술회관에서 부산예총회원 50여 명을 상대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오거돈 시장은 문화예술기관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 오해를 풀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고 이후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이에 대해 소통을 강조하면서 폐쇄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비난이 일었는데요. 그러자 지난 13일 부산 민예총 회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다시 공개로 전환했습니다. 도대체 간담회의 공개 기준이 뭔지 오락가락 행정의 한 단면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정신질환 재활 태부족입니다. 부산시와 동아대 산학협력단이 알코올 장애와 조현병 등 부산 시민의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환자들의 병원 입원 일수가 전국 평균보다 길어 뭐가 문제인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나가도 재활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갈 곳이 없어 입원을 오래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분들이 태어나서 갈 곳이 잘 없습니다.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가 구축돼야 퇴원 후에 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돼야 이분들이 퇴원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산시가 지향하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정신질환 재활시설 확충도 더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예산 삭감, 연수비는 인상입니다.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와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해 예산을 확정했는데요. 시의회는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감하게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해외 연수비가 올해 1억 1,750만 원에서 내년에는 4,700만 원이나 증액됐는데요. 큰 폭의 예산 삭감과 증액으로 지속성 있는 공공사업의 혼란도 예상되는 데다 정작 의원들의 해외 연수비는 수천만 원 올려 기준이 뭔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시정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자유한국당이 당협위원장 인적 쇄신을 단행했습니다. 부산의 경우 겉으로 보기엔 대규모 인사였는데 사실 내막을 들여다보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시기였다는 지적입니다. 새누리당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만흥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비대위의 결정으로 물갈이 대상에 포함된 부산의 현역 국회의원은 3명. 하지만 김무성, 윤상직 두 의원은 이미 다음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사실상 김정훈 의원 1명뿐입니다. 인적 쇄신 전이나 후나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자유한국당이 민심과 당심을 역행하는 핵심의 참사입니다. 살아남은 나머지 8명의 현역 의원들은 오히려 입지를 다지게 됐습니다. 특히 친박계 의원들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다선 의원들이지만 지역에서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유기준, 조경태 의원 등이 다음 선거에서도 다시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부 당협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정 인물을 겨냥한 이해관계인의 표적 심사 결과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옛 새누리당으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새누리당에서 요직을 지낸 장제원 의원과 원내 수석 부대표 출신의 김도읍 의원, 당내 주요 보직까지 두루 거친 이진복, 김세연 의원까지 3, 4선 의원이 즐비한 상황에서 정치 신으로의 교체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장구 끝에 내놓은 자유한국당 비대위의 인적 쇄신 카드. 교체 대상이 됐거나 살아남은 당협위원장 모두 이번 결정에 덤덤한 표정입니다. 어차피 내년 전당대회 이후 새 대표 체제가 갖춰지면 또 한 번의 쇄신 바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더 치열한 새로운 당내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에어부산이 부산기업으로는 올 들어 처음으로 주식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상보다는 낮은 가격의 공모가가 결정됐는데요. 흥행 여부에 지역 경제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7일 상장을 앞둔 에어부산이 주당 공모가를 3,600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총 공모 물량 520만 7천 주, 공모 금액은 187억 4,520억 원입니다. 티웨이 항공이 지난 8월 12,000원에 상장했지만 현재 7,000원대를 맴돌고 있는 상황. 다소 위축된 시장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에어부산은 전체 공모 물량의 80%에 대해 일반 투자자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잘못되는 부분을 질책도 해주는 그런 관계가 돼서 좀 더 우리가 2단계 10년을 발전하는데 우리 지역민들이 좀 주주로서 적극 참여를 해주면 좋겠고요. 에어부산은 확보된 자금을 신규 항공기재 구매와 자체 경락고 보유, 훈련시설 마련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에어부산의 지분을 갖고 있는 부산상공계도 이번 상장을 통해 지역 해외 노선 확대와 항공산업 발전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기업인들이 투자하고 만든 항공사고 또 그 항공사가 발전해서 지역 기업을 이끌어주고 같이 동반 성장을 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이번 기업 공개를 통해서 마련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에어부산이 올 들어 부산 지역의 첫 상장 기업이라는 점에서 지역 경제계의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어제 오후 8시 40분쯤 사하구 장림동의 한 도로에서 46살 A씨가 술에 취한 채 자신의 1톤 화물차를 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A씨는 경찰이 차를 멈출 것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고 200m가량을 도주한 뒤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7%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제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등을 노려 금품을 훔친 혐의로 25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송정과 해운대 일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외제차를 노려 9차례에 걸쳐 현금 700만 원과 기금속 등 1,000여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지난달 부산 지역의 민간 아파트 단위 면적당 평균 분양 가격이 404만 원으로 지난 10월에 비해 4천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382만 원과 비교하면 22만 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부산의 아파트 분양 세대수는 160세대로 지난 10월에 비해 2,150세대나 줄었고 지난해 11월에 비해서는 3,000세대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2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은 10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어제는 종일 하늘이 뿌였는데요. 오늘 부산의 공기질은 한결 나아져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먼지가 계속해서 쌓이면서 대기질이 많이 탁해지겠고요.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 사이 전국이 또다시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주말까지 기온은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겨울 날씨치고 높게 오르는 기온은 다음 주부터 다시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